네, 어제 우리 시장을 돌아보면요. 석유화학 관련주가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이 영향을 좀 고스란히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차홍성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에 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발표가 되면서 이 석유와 관련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사실 이제 140억 배럴이긴 한데 거기 가면 이제 그러면 카타르 수준이거든요. 한 15도 네네. 수준인데 1,460조 원 정도 됩니다. 1,460조 원도 되고 우리나라 석유 그 수입량의 절반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이긴 한데 이제 2035년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업 생산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예의주시하게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소재 쪽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라든지 화학 쪽 기업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들 보면 어제 많이 올랐던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네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0.2배 수준이거든요. 0.1, 0.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 있는 수준이었어요. 낮아 있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트리거만 찾는 거예요, 지금. 트리거만 찾는데 2035년에 상업 생산되더라도 지금 이제 또 미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게 좀 미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볼 때 순식간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가스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이제 석유 개발 쪽에 관련되면서 이제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35년에 상업 생산돼서 그때 수혜를 보더라도 미리 선반영하려는 특징이 왜 있냐니까 원체 기업들이 싸다. 미국 기업 대비 너무 쌉니다. 현저히 쌉니다. 미국 기업들은 뭐 PSR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0.2, 0.3짜리가 수두룩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간 거는 반도체 주식밖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식들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만 있으면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매장량은 꾸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뢰도는 뭐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이 사실 최근 며칠 사이에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대표님 말씀대로 여전히 좀 싸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 바닥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요, 아시아 석유화학 기업들이 무려 7년 만에 모였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왔나요? 엄청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네. 뭐냐면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어요. 못 모이지를 만났는데, 못하고 못 네. 만났는데 서울에서 이제 7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만나서 이제 보는 게 한탄을 하는 게 우리가 4년 동안 돈을 못 벌었다. 근데 이제 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단기와 중기로 나눠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희망을 얻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공급 물량이 급감을 해요. 2024년, 올해 2025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리 수요가 좋아도 공급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신규 수요가 줄어들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독특하게도 이제 숫자로서 확인됐는데 정말 화학이라는 게 한 5%씩 성장 안 하는데 판매량이 이번 코로나 때 어떻게 되냐면 4년 동안에 빵프로가 된 겁니다. 아이고. 네. 빵프로 된 상태에서 정설 물량은 3년에서 5년 걸쳐서 들어오잖아요. 제대로 완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수요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설 물량이 들어오니까 이게 가격이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4년간 돈을 못 벌었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7년 만에 만났는데 전부 다 얼굴을 보면서 한숨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공급 물량이 올해하고 내년에 급감을 하는 거예요. 급감을 하는데 수요는 어떠냐면은 이제 급등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보복 수요까지 겹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웃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계획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2026년, 7년, 8년은 언제든 유동적이니까 지금 현재 보셔야 될 게 2024년하고 2025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좀 오랜만에 모이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유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유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은 유가에 항상 눈치를 보는 게 이제 아람코의 눈치를 봅니다. 아람코, 미국 엑슨모빌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유가는
최근에 보면 아람코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82달러에서 1분기 실적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람코는 81달러가 행복하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률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82달러 불행하다. 왜 11월 달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려면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 유가는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74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유가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좀 행복한다. 그런데 이제 아람코는 좀 약간 불행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선에서 82달러하고 74달러 그 사이에서 언저리에서 결정되지 않겠냐. 유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가의 향방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하겠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화학업종, 우리 국내 기업에 좀 어떤 반사 이익이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은 궁금해하시거든요. 2001년도에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예를 들면 대한유화를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유화가 2001년도부터 10년 동안 매출액이 5배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25배 올랐습니다. 네. 1억을 투자했으면 25억이 됐습니다. 그때 어디가 있었냐면 그때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화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고 미국이 이제 끌고 가서 가입을 했 거죠. 해가지고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 세상에 생산의 전쟁기지가 되어달라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으로 물량을 공급해달라 저가 물품을 그래서 했는데 중국이 지금 그때 하면서 대한유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인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옐런 장관께서 재무장관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는 게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한테 굉장히 이롭지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자체도 이롭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서 옐런 재무장관이 돌아가면서 뭐 했습니까? 돌아가자마자 관세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연결해서 보면은 인도가 지금 인도의 릴라이언스가 인도 최고의 기업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도가 재밌는 게 뭐냐면 보시면 이 그림인데 인도가 보면은 중국은 이제 생산이 전진기지라서 화학 공장을 45개를 만들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학 공장이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도가 만약에 중국의 절반만 따라간다고 해도 한 30개 정도는 공장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공장을 만들려면 한 7년에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야기 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이 한국 12개 정도의 대한유화만한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이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 공급망이 변할 때 이런 쪽 변화 속으로 이렇게 큰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중국도 스스로 일어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통해서 공급망의 변화를 통해서 화학기업들이 2001년처럼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 그 대신 공급은 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해 주셨는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화학업종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그 속에서 대표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업황이 전 최저점이라 생각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가동률 자체가 뭐 20% 이상씩 급등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NCC 크래커를 사야 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니까 이번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NCC 크래커의 비중이 2024년, 2025년에 급감을 해요. 그리고 수요는 급등을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든 타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놨지만은 뭐 롯데라든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NCC 크래커 쪽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제가 볼 때는 매출액과 이익은 많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네, 석유화학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진단 말씀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보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